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과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을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에 눈부신 여정이는 천재적인 예지와 지략, 강인 담대한 배짱으로 국방력 강화에 몰고 험난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공화국의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서 담보된다고 하시며 불면불후의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시고 부국 강병의 역사적 수건을 이룩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혼신의 자욱은 평천혁명 사족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5년 12월 9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우리 평천혁명 사적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사적을 보시면 위대한 시령님께서 45년 10월 이곳에 첫 변기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1948년 12월 12일에는 우리 노동기업이 만든 기간단청 국가시험 사격도 바로 이곳에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시령님의 불면불후의 로고가 있어 우리가 어느 날 마음만 먹으면 구웠던 현대적 무기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 위에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령님은 만고의 명장, 만고의 명인, 만고의 대성인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 속에서 만들어진 한 자루 한 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으며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유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데서 평천혁명 사족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강사들의 실무 수준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사족지를 통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날의 가르치심 높이 받들고 지난 7년간 7,986개 다세의 76만 8천여 명에 대한 참관 사업을 정말 대상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기간단청 사격을 하신 뜻깊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수령님께서 굴리신 군활의 총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궁극의 초연길 마련된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은 오늘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저는 강국의 국민된 궁지를 간직하고 청년대학생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운동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백두의 혁명 정신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도쟁하자.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혁명전 통학습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갈 청년전이들의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는 혁명의 노래들 높이 답사 행군대원들은 무봉회로의 행군길을 다그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답사 행군 기간 백두무령 고향집과 총봉수경지를 비롯한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항해혁명 투쟁 시기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 이루가신 혁명 업적들을 가지고 문답식 학습 교명과 무봉에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토끼무늬 가방 매던 시절 크레용으로 너를 그리던 그날엔 어린 마음의 나를 펴고 내 위에 올랐다. 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해방전의 마지막 풍화 일으켰느냐.
행군의 쉴참에 진행된 체육 경기와 항일혁명 군중무용은 행군대오의 낭만과 희열을 더해주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과 청춘의 영선는 힘으로 조체조선의 진군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새로운 오기른 계획 수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한 기술존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모범 과학기술보급실 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생산자 대중을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키워 단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됐수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00여 개의 단위가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했습니다. 올해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한 평양 고무공장의 경험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보급실 운용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생산과 기술 혁신에 절실히 필요한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시기마다 계속 새롭게 보충해주고 종업원들이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술학습과 경험 발표회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1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과 창의 과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단위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분류하고 보급실 운영과 총괄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자질 향상과 기술혁신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마련했습니다. 기술 일꾼들이나 기술자들, 직장 초급 일꾼들이 이제 그 강의안을 만들어서 직접 출연하게 했습니다. 몇 명의 기술 기능공들을 기초돌로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공장 안에 기술 기능공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화학색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천연색소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적극 이용하면서 얻은 새 지식, 새 기술이 안아온 기중한 성과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새 제품 개발에 따라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그 어느 부문에서나 이 단위들처럼 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거칠의식,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갈 때 단위 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미천이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억센기상 하늘에 닿은 사회주의 내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각지 교육단위들에서 학생들이 조국의 귀중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라의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단위 실정에 맞게 청사의 복도와 홀들의 국가 상징에 대한 직관판들도 게시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의 경험 발표도 조직하면서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애국주의 정신의 최현자 애국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애국을 인재의 첫째가는 징표로 보고 청년 대학생들 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상교양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생 속사, 대학생 과학 탕수상 수상자들의 경험 발표도 조직해서 자기들을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는 조국의 고마움을 청년 대학생들 누구나가 깊이 새겨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교육과 교양이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과 기술을 알기 전에 조국을 먼저 아는 애국지 정신의 체원자들로 준비시키는 과정에 올해만도 18명의 대학생 과학탕상 수상자와 2명의 대학생 속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떠난 지식과 능력은 개인의利益만을 위한 것으로밖에는 달리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충실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열렬한 애국심을 다시금 새겨안으면서 애국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 나가야 하며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애국은 나라의 믿음직한 걸간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 똑똑히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철학부에서는 학부 안의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랑이 곧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분출이라는 것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강의나 도서를 통해서만으로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애국주의 정신을 깊이 심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청년노동위원회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착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관 사업 하나만 놓고 봐도 여러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그들의 애국적 유훈단도 듣고 전승세대가 지녔던 순간 애국진을 더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일시적인 풍조이나 전쟁노병 동지의 얘기를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은 참다운 애국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대 애국으로 간직한 전승 세대들의 용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따라배워야 될 순간 애국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노병 동지의 체험담을 듣고 보니 고향에 대한 사랑, 부모 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곧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승 세대가 지켜온 깃발을 우리가 대를 이어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지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속에 일부 나라들에서 감염자 증가와 함께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2월에 들어와 감염 피해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10월에 비해 3.5배, 11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련 5주일째 세계적인 최고 하루 감염자 기록을 내고 있는데 7일 하루 동안 14만 9천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 11월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실내 습도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실내 습도가 40%부터 60%까지 보장된 곳에서는 감염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절에 관계없이 실내의 상대 습도가 40% 이하이거나 60% 이상일 때에는 악성 비루스 감염률과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구사들은 습도를 항상 40%부터 60%로 유지하는 것이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최소화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누적된 세계적 감염자는 6억 5,199만여 명, 사망자는 665만 3,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마우나로아 화산이 계속 있습니다. 현재 화산의 분화구에서는 초당 100 내지 150리방미터의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데 시간당 15m의 속도로 흐르면서 주요 교통로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파냐의 바르셀로나에서 멀지 않은 어느 한 지역에서 7일 달리던 열차가 정차하고 있던 다른 열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39명은 위급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남부의 카스피해 해안가에서 약 1,700마리의 죽은 물범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범들은 죽은 지 2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역에서 어떤 오염물질도 발견된 것이 없고 사람에 의한 가해 흔적도 발견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날씨의 특징은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리고 또 겨울철 같지 않게 기온이 높은 날들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3일에 동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는데 이곳은 평양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24일 정도 늦게 그리고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21일 정도 빨리 첫눈이 내린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일까지 기온이 낮고 바람도 불면서 약간 추운 감을 줬지만 5일 낮부터는 바람이 약해지고 해비 침률도 매우 높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가서 현재까지 온화하고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부분 날들이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13일경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 앞거리 용량으로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비와 눈이 내리고 동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에선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약한 저기 앞거리 용량으로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서부 바닷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산발 쪽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합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근들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14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5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16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일 평균 기온은 12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높고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14일부터는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아져서 날씨는 매우 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